평생 기자로 활동했던 한 일본인 기자가 있습니다. 이 기자는 한국은 항상 일본보다 뒤처지고 한국은 일본을 절대 따라올 수 없다고 생각해왔었는데요. 그가 파리 올림픽에서 경험한 한국 선수들의 어떤 행동과 모습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호시자키 사토루입니다. 올해 57살이고 평생을 기자로 살아왔습니다. 많은 걸 봐왔죠. 좋은 것도, 나쁜 것도요. 하지만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집에 앉아서 기사를 읽는 게 더 좋았거든요. 지금 프랑스로 가기 위해 짐을 싸고 있네요. 제가 일했던 신문사에서 지난주에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올림픽을 특별 기고자로 취재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길 이번이 제 마지막 환호가 될 거래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전화를 했을 때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은퇴할 준비가 아직 안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옷을 개고 캐리어에 넣으면서 파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돼요. 올림픽은 항상 흥미롭죠. 전 세계의 운동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여 경쟁하는 시간이에요. 국가들이 그동안의 차이를 접고 스포츠를 축하하는 때라고들 하죠. 적어도 그렇게들 말해요. 하지만 약간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는 일본이 자랑스러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요즘엔 항상 다른 나라가 우리 스포트라이트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한국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찡그려지네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은 별로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들은 모든 곳에 있어요. 스포츠, 음악, 기술 분야까지. 마치 우리를 항상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싫어요. 캐리어를 닫으면서 결심했어요. 이번 기회를 이용해 일본이 여전히 최고라는 걸 모두에게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한국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파리로 가는 비행은 길지만 그 시간을 계획을 짜는 데 사용했어요. 일본의 강점을 어떻게 기사에 부각시킬지 생각해봤어요. 아마도 우리 선수들의 훈련 방법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죠. 아니면 우리의 오랜 올림픽 성공 역사를 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우월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요. 파리에 도착하자 도시는 흥분으로 들떠 있었어요. 올림픽 깃발이 곳곳에 걸려 있었어요. 다양한 언어들이 들려오더라고요. 오랜만에 이런 분위기 속에 들어오니 약간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호텔로 가는 택시를 타고 가면서 거리 곳곳에 걸린 선수들의 사진을 봤어요. 그중 몇 명의 한국인 얼굴이 눈에 들어왔고 익숙한 짜증이 다시 밀려왔어요. 왜 그들이 이렇게 많은 주목을 받는 거지? 호텔에 도착하자 오랜 친구를 만났어요. 아멜리 듀보아라는 프랑스 기자인데 몇 년 전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취재할 때 만난 사이예요. 그녀는 저를 보고 반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사토루, 올림픽에 올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따뜻하게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근처에 좋은 식당이 있는데 저녁 먹으면서 얘기 좀 해요. 저는 비행 때문에 피곤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아는 얼굴과 이야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서 동의했어요. 아멜리가 선택한 식당은 작고 아늑했어요. 메뉴를 보면서 그녀는 올림픽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대회가 너무 기대돼요. 그녀가 말했어요. 특히 한국 선수들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물을 거의 뿜을 뻔했어요. 한국 선수들?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아멜리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대단해요. 겸손하고 헌신적이에요. 그리고 승패와 상관없이 그들이 보이는 태도는 감동적이에요. 이번에 첫 올림픽에 출전하는 이민준 선수라는 수영 선수가 있는데 벌써부터 물결을 일으키고 있어요. 말 그대로요. 그녀는 자신의 농담에 웃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혼란스럽고 조금 화가 났어요. 아시아인도 아닌 아멜리가 왜 한국 선수들에게 그렇게 열광하는 걸까? 그녀는 일본이 훨씬 우수하다는 걸 모르는 걸까? 과장하는 것 같네요.
저는 침착하게 말하려 노력했어요. 모든 나라에 좋은 선수들이 있어요. 일본은 오랫동안 아시아 스포츠를 지배해왔어요. 아멜리는 고개를 저었어요. 단순히 이기는 게 다가 아니에요. 사토루, 그들이 경쟁하는 방식이 중요해요. 경쟁자에게도 보여주는 존경심. 그것이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진정성이 저를 잠시 멈추게 했어요. 그녀는 정말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어요. 잠시 동안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어요. 아니, 내가 맞아요. 일본이 더 뛰어나고 이번 올림픽에서 그걸 증명할 거예요. 식사를 마치고 나니 저는 더 결심이 확고해졌어요. 저는 일본의 위대함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여기 왔고 그걸 꼭 해낼 거예요. 지금은 한국이 주목받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챔피언이 누구인지 모두가 기억하게 만들 거예요. 제가 몰랐던 건 이번 올림픽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고 예상치 못한 곳으로 저를 데려가게 될 거예요. 올림픽의 첫 며칠은 예상대로였어요. 일본은 유도와 체조에서 메달을 따며 선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뜻밖에도 한국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죠. 한국 선수가 메달을 딸 때마다 약간의 짜증이 일었어요. 마치 긁을 수 없는 가려움처럼 느껴졌어요. 동료 히로시도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한국은 그저 작은 나라일 뿐이라며 큰 나라 흉내를 내고 있다고 말하곤 했어요. 우리랑 비교도 안 돼. 그는 가슴을 쭉 펴고 말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 배드민턴 경기장에 갔어요. 배드민턴은 일본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죠. 저는 일본의 또 다른 승리에 대해 기사를 쓸 준비를 하며 자리에 앉았어요. 경기는 일본의 스타 선수 야마구치 아카네와 한국의 안세영 선수가 맞붙는 경기였어요. 선수들이 자리에 서자 안세영 선수의 자신감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는 야마구치보다 어렸지만 눈빛은 집중되어 있고 결연했어요. 경기가 시작되었고 첫 서브부터 이 경기가 일본에게 쉬운 승리가 아닐 것임을 직감했어요. 안세영 선수는 번개처럼 움직였고 그녀의 라켓은 야마구치의 샷을 받아치면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어요. 관중들은 매 포인트마다 탄성과 환호를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자신도 모르게 경기에 빠져들었어요. 경기는 팽팽했고 두 선수 모두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결국 승자는 안세영 선수였어요. 마지막 포인트가 결정되자 관중석의 한국 팬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저는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이 배드민턴에서 질 수 있다니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를 더욱 놀라게 했어요. 안세영 선수는 아직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야마구치에게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상대에게 존경을 표하는 모습이었죠. 그리고 믿기지 않게도 그들은 서로 포옹을 하며 무슨 말을 주고받았어요. 관중들의 환호는 더욱 커졌어요. 그들은 승자를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스포츠맨십을 기리는 듯했어요. 저는 펜을 들고 있지만 무엇을 써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어요. 히로시를 바라보았는데 그도 혼란스러워할 줄 알았죠. 하지만 그의 얼굴은 찡그려져 있었어요. 그냥 보여주기식이야. 그가 투덜거렸어요. 카메라 앞에서 멋있어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잘못된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그저 보여주기 위한 것일까요? 그 포옹과 주고받은 말들 모든 게 너무 진지해 보였어요. 처음으로 한국 문화에 대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해졌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안세영 선수가 야마구치에게 고개를 숙이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었어요. 저널리스트로서 수많은 승리를 보아왔지만 이렇게 겸손한 승자를 본 적은 거의 없었어요. 다음 날 수영 경기장에 갔어요. 공기는 염소 냄새와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남자 200m 자유형 경기를 취재하러 갔는데 이 경기는 일본의 마츠모토 가츠히로가 우승 후보로 꼽히는 경기였어요. 수영 선수들이 제자리에 섰을 때 제 눈길은 4번 레인에 멈췄어요. 거기엔 이민준이라는 젊은 한국 선수, 첫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가 서 있었어요. 그 압박 속에서도 그는 차분하고 집중된 모습이었어요. 그는 고글을 고쳐 쓰고 깊게 숨을 들이쉬고 옆 선수에게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출발 신호가 울리자 그들은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수영장은 물보라와 환호성으로 뒤덮였어요. 저도 모르게 숨을 참으며 마츠모토와 이민준 선수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중간 지점을 돌았을 때 그들은 거의 나란히 헤엄치고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한 경주가 아니라 일본과 한국의 대결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제가 있었죠. 마지막 턴에서 이민준 선수가 아주 약간 앞서 나갔어요. 관중들의 함성은 점점 더 커졌어요. 저는 펜을 잊은 채 이민준 선수가 마츠모토보다 먼저 벽에 터치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전광판에 결과가 떴어요. 이민준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새로운 올림픽 기록까지 세웠어요. 관중석의 한국 팬들이 폭발적으로 기뻐했어요. 저는 일본의 패배에 대한 실망감과 이민준 선수의 퍼포먼스에 대한 마지못한 감탄이 섞여 있는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또다시 경기가 끝난 후의 일이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이민준 선수는 아직 숨을 돌리고 있었지만 마츠모토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안세영 선수가 했던 것처럼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마츠모토를 끌어안고 조용히 말을 건넸어요. 무슨 말을 했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츠모토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실망감은 사라지고 작은 미소가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들은 서로 등을 두드린 후 헤어졌어요. 이 광경을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금메달을 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겸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 모습을 보며 제가 이렇게 감동받았을까요? 수영장을 둘러보며 장면을 되새겼어요. 이제 한국과 일본 팬들이 함께 환호하고 있었어요. 훌륭한 스포츠맨십에 대한 감탄으로 하나가 된 모습이었죠. 몇 발 떨어진 곳에 서 있던 히로시마저도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느꼈어요. 슬픔도 아니고 좌절도 아닌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날 수영장을 떠나며 머릿속은 수많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해왔던 걸까요? 그들의 문화에는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이 더 있는 걸까요? 이번 올림픽이 제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저를 시험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누가 가장 많은 메달을 따는지가 전부가 아니었어요.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졌어요. 그날 밤 기사를 쓰려고 앉았을 때 저는 망설였어요. 오늘 본 것을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요? 제 안에서 천천히 자라나는 이 존경과 감탄의 감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빈 페이지를 바라보며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맴돌았어요. 제 기자 생활에서 처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야기는 변하고 있었고 어쩌면 저도 변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제가 경력 동안 수많은 사건을 다뤄왔지만 그날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냥 또 하나의 과제, 일본이 어떻게 경쟁자를 능가하는지를 보여줄 또 하나의 기회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은 가끔 예측할 수 없을 때 가장 큰 놀라움을 주곤 해요. 수영장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흥분으로 가득했어요. 염소 냄새가 긴장감과 섞여서 느껴졌어요. 어디를 봐도 일본 국기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휘날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색색의 물결 속에서 선명한 빨간색과 파란색의 한국 국기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때 처음 그를 봤어요. 이민준 선수. 그는 수영장 옆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는데 첫 올림픽에 출전하는 젊은 한국 수영 선수였어요. 그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어요. 저를 멈추게 만든 무언가.
아마도 그의 침착한 표정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게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때문이었을지도 모르죠. 뭐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를 좀 더 유심히 지켜봐야겠다고 느꼈어요. 선수들이 출발 준비를 할 때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일본 선수인 다카시가 우승 후보였어요. 그는 올해 내내 기록을 깨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민준 선수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서 조용한 결의가 느껴져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출발 신호가 울리자마자 그들은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관중들은 환호하며 선수들이 물을 가르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마치 춤을 보는 것 같았어요. 팔과 다리가 완벽한 리듬으로 움직이더군요. 다카시는 예상대로 초반에 앞서 나갔어요. 하지만 이민준 선수도 멀지 않은 곳에서 뒤따르고 있었어요. 매 바퀴가 지나갈 때마다 긴장감이 커져갔어요. 저도 모르게 수첩을 더욱 꽉 쥐게 되었어요. 다카시는 여전히 앞서 있었지만 이민준 선수가 점점 따라잡고 있었어요. 마치 수중에서 벌어지는 고속 추격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 바퀴에 다다르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민준 선수가 갑자기 힘을 내면서 다카시와 나란히 가더니 점점 앞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관중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소리치며 응원했어요. 그 마지막 몇 초 동안 저는 기자라는 사실을 잊었어요. 일본과 한국의 대결이라는 사실도 잊었어요. 그냥 경주의 흥분에 빠져들었어요. 이민준 선수가 제일 먼저 벽에 손을 대자 경기장은 폭발하듯 환호했어요. 그는 해냈어요. 한국의 금메달을 안겼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이민준 선수가 수영장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면서 그는 바로 축하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직 물속에 남아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다카시에게 다가갔어요. 이민준 선수는 손을 내밀어 다카시를 물 밖으로 도와주었어요. 그리고 제 놀라움 속에서 이민준 선수는 다카시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그저 간단한 고개 끄덕임이나 가벼운 제스처가 아니었어요. 마치 존경하는 스승이나 연장자에게 하는 것 같은 진심 어린 절이었어요. 다카시의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마치 제 표정을 보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민준 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다카시에게 다가가 그를 꼭 안아주었어요. 제가 가까이 있어서 그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당신 덕분에 제 최선을 다할 수 있었어요. 멋진 경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목이 메는 것을 느꼈어요. 수년간의 취재 경험 속에서도 저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방금 인생 최고의 승리를 거둔 젊은이가 첫 본능적으로 상대방에게 존경과 감사를 표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한국이 일본을 이기려는 경쟁자라고만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그들의 성과를 무시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도 작고 유치하게 느껴졌어요. 이건 단순히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승리 속에서뿐만 아니라 타인을 대하는 방식에서도요. 경기장을 둘러보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순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일본 팬들조차도 눈물을 훔치며 이민준 선수의 스포츠 정신을 박수로 찬양하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정말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이기려고 하는 경쟁자가 아니었어요. 이 놀라운 젊은이를 길러낸 나라였고, 그는 자신의 승리 순간에 그토록 큰 품격과 겸손을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기사를 쓰기 위해 앉았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방금 목격한 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몇 분 만에 수년간의 편견과 오해가 사라져버렸다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어요. 거기에 비친 얼굴은 어딘가 달라 보였어요. 나이 들었고, 그렇지만 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죠? 깊은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올림픽 수영장에서 우리는 단순한 경주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한국의 이민준 선수는
금메달을 따냈을 뿐만 아니라 뛰어난 스포츠맨십으로 현장에 있던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수년간 편견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메고 다녔던 것 같은데 이제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이민준 선수가나 경주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때때로 우리는 마음을 바꾸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기사를 마치고 편집자에게 보냈어요. 그런 다음 의자에 앉아 피곤함과 흥분이 동시에 몰려오는 기분을 느꼈어요. 내일이 오면 새로운 도전들이 기다리고 있겠죠. 특히 제가 예전 생각을 공유했던 동료들과 마주해야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이 새로운 느낌, 눈이 떠진 듯한 이 감각을 느끼고 싶었어요.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요. 그날 밤 수영장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수영장을 한 번 더 돌아봤어요. 이제 물은 잠잠해져 있었고 천장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민준 선수와 다카시,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희망을 느꼈어요. 단순한 수영 경기가 제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들 사이에 더 큰 이해가 생길 희망도 있지 않을까요? 파리의 밤거리로 나왔을 때 시원한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쳐갔어요. 빛의 도시가 제 주변에서 반짝이고 있었지만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은 제 안에서 느껴지는 빛이었어요. 새로운 관점, 새로운 이해의 빛이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저는 다시는 세상을 똑같이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경력 동안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지만 그날 수영장에서 일어난 일은 그 어떤 것도 저를 준비시킬 수 없었어요. 그저 또 다른 취재, 일본이 경쟁자들보다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줄 또 하나의 기회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때로는 인생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놀라움을 선사하곤 해요. 제가 수영장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염소, 냄새와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죠. 어디를 봐도 흔들리는 깃발들이 보였어요. 물론 일본 국기가 대부분이었지만 그 외에도 여러 나라의 깃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색깔의 바다 속에서 저는 한국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뚜렷하게 발견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를 봤어요. 이민준 선수. 그는 수영장 옆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어요. 올림픽에 처음 출전한 어린 한국 수영 선수였죠. 그에게는 뭔가 달랐어요. 제가 주목하게 만든 어떤 것이요. 아마도 그의 얼굴에 담긴 침착함 때문이었을지도, 주변 사람들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태도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정확히는 말할 수 없었지만 그를 좀 더 가까이 지켜봐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수영 선수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어요. 일본의 다카시 선수가 우승 후보였어요. 그는 올 한 해 동안 기록을 깨뜨리며 승승장구했죠. 하지만 이민준 선수의 눈에는 조용한 결의가 느껴졌어요. 그것이 저를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출발 신호가 울리자 선수들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갔어요. 관중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수영 선수들의 움직임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어요. 팔과 다리가 완벽한 리듬을 이루고 있었죠. 예상대로 다카시가 초반에 앞서 나갔어요. 하지만 이민준 선수도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매 랩마다 긴장이 고조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에 쥔 노트북을 점점 더 꽉 잡게 되었죠. 다카시는 여전히 앞서고 있었지만 이민준 선수가 점점 따라잡고 있었어요. 그것은 마치 고속 추격전을 보는 것 같았어요. 다만 물속에서요. 마지막 랩에 다다르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민준 선수가 갑자기 에너지를 더 쏟아내는 것 같았어요. 그는 다카시와 나란히 달리기 시작하더니 점차 앞서기 시작했죠. 관중들은 모두 일어나서 소리치고 응원했어요. 마지막 몇 초 동안 저는 기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어요. 일본 대 한국이라는 구도도 잊었죠. 그저 경주의 순수한 흥분에 휩싸였어요. 민준 선수가 벽을 제일 먼저 터치했을 때 경기장은 선수 이민준 선폭발하듯 환호했어요.
그는 해냈어요. 한국에 금메달을 안겨준 거예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했어요. 이민준 선수가 풀장에서 나와 숨을 고르고 있을 때 그는 바로 축하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물속에 여전히 실망한 표정으로 남아있는 다카시에게 다가갔어요. 이민준 선수는 손을 내밀어 다카시를 물 밖으로 도왔어요. 그리고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이민준 선수는 다카시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것은 단순한 고개 끄덕임이나 형식적인 몸짓이 아니었어요. 마치 존경받는 선생님이나 연장자에게 선수가 하는 것 같은 깊은 존경의 절이었어요. 다카시의 얼굴에 드러난 놀라움은 저와 똑같았어요. 하지만 이민준 선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카시를 껴안았어요. 저는 그가 다카시에게 당신 덕분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멋진 경기를 펼쳐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이 메는 느낌이 들었어요. 기자 생활 동안 저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인생 최고의 승리를 거둔 이 젊은이가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상대에 대한 존경과 감사였어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한국이 그저 일본을 이기기 위해 애쓰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 그들의 업적을 무시했던 모든 순간들이 갑자기 너무나 작고 하찮게 느껴졌어요. 이것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낫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건 인간이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었어요. 승리의 순간에만 아니라 상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있어서도요.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모두가 그것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경기장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았어요. 가장 열성적인 일본 팬들조차 이민준 선수의 스포츠맨십에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너무나 틀렸어요. 한국은 단지 이기고자 하는 경쟁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놀라운 젊은이를 만들어낸 나라였고 그 젊은이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의 순간에 그렇게 큰 은혜와 겸손함을 보여줬어요. 제가 기사를 쓰기 위해 앉았을 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방금 목격한 것을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몇 분 만에 수년간의 편견과 오해가 사라졌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컴퓨터 화면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제 얼굴이 뭔가 달라 보였어요. 나이 들어 보이기는 했지만 더 부드럽고 더 열린 느낌이었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오늘 올림픽 수영장에서 우리는 단순한 경주 이상의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올림픽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한 빛나는 예를 보았습니다. 한국의 이민준 선수는 금메달을 따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놀라운 스포츠맨십으로 모든 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편견이라는 무거운 배낭을 이제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이민준 선수가 경주에 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했어요. 때로는 용기를 내어 마음을 바꾸고 세상을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기사를 마치고 편집장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피곤함과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찾아올 거예요. 제 동료들, 특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마주해야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 새로운 느낌, 더 크고 아름다운 세상에 눈을 뜨게 된 이 감각을 조금 더 느끼고 싶었어요. 그날 밤 수영장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수영장을 한 번 더 보았어요. 물은 이제 잔잔했고 천장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이민준 선수와 다카시, 한국과 일본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수영 경주가 제 마음을 바꿀 수 있었다면 아마도 우리나라 간의 더 큰 이해에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리의 밤거리로 나서자 차가운 공기가 제 얼굴을 스쳤어요. 빛의 도시는 제 주변에서 반짝였지만 가장 밝은 빛은 제 안에서 느껴졌어요. 새로운 시각, 새로운 이해의 빛이요. 그리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제는 세상을 전과는 다르게 볼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올림픽 빌리지 밖에 서 있었어요. 머릿속은 그동안 알게 된 모든 것들로 혼란스러웠죠. 서늘한 저녁 바람이 얼굴을 스쳐갔고 그 바람은 제가 느끼고 있던 내부의 온기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무시해왔던 세상에 깨어있는 기분이었죠. 선수들과 관계자들이 빌리지 안팎을 오가는 모습을 지켜보던 중 익숙한 얼굴 하나를 발견했어요. 바로 일본에서 온 동료 히로시였죠. 그는 찌푸린 얼굴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표정 너무나 익숙했어요. 저도 몇 년 동안 똑같은 표정을 지으며 살아왔으니까요. 히로시. 제가 불렀어요. 그가 돌아봤고 저를 보자 약간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사토루.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최신 결과 봤어? 한국이 이번에 정말 잘하고 있더라.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였어요.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했던 순간이 왔어요. 사실 히로시, 그 얘기 좀 하고 싶었어요. 저는 근처 벤치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잠깐 앉아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는 저를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벤치에 앉았어요. 벤치가 우리 체중을 받고 살짝 삐걱거렸어요. 사토루, 무슨 생각이 있어요? 히로시가 물었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말을 신중히 골랐어요. 저 요즘 한국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항상 어떻게 봐왔는지 말이죠. 히로시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우리의 라이벌이잖아요. 항상 그래왔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히로시, 우리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아주 크게 틀렸어요. 저는 한국의 수영선수 이민준 선수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가 승리했을 때 보여준 우아함에 대해 말이죠. 그 깊은 절과 패배한 상대에게 건넨 격려의 말을 설명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히로시의 얼굴이 변하는 게 보였어요. 평소에 확신 가득한 표정 대신 혼란이 스며들었죠. 그건 그냥 보여주기식일 뿐이에요. 히로시는 반박했어요. 그들은 그냥 카메라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낮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히로시, 그게 그들의 본 모습이에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가치관의 일부죠. 저는 박진우이라는 한국 역사학자와 나눈 대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의 철학이 어떻게 회복력과 존중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들의 문화가 어떻게 인내와 조용한 강인함을 중시하는지 설명했어요. 혹시 알아요? 제가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존중이 단순히 연장자나 상급자에게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모든 사람, 심지어 경쟁자에게까지 존중을 표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히로시는 말없이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었어요. 어쩌면 저는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어갔어요. 우리가 이기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몰라요. 히로시는 비웃었지만 그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잠깐 스쳤어요. 그들에게서 뭘 배운다고요? 우리가 한국에서 뭘 배울 수 있겠어요? 저는 갑자기 짜증이 몰려왔어요. 이건 제가 오랫동안 겪어온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었죠. 저는 벌떡 일어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겸손이에요. 히로시, 우아하게 승리하는 법과 품위 있게 패배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강함이 단순히 힘이나 지배력이 아니라 인격이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단 말이에요. 히로시도 일어서며 얼굴이 붉어졌어요. 당신, 지금 헛소리하는 거예요. 사토루, 당신이 누군지 잊었어요? 우리는 일본인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특히 한국에게서 배울 게 없어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기 시작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스포츠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이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의 자존심과 편견이
어떻게 우리의 인식을 형성하는지에 관한 문제였어요. 그게 바로 문제예요. 히로시, 저는 소리쳤어요. 우리는 우리만의 우월함에 너무 사로잡혀서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과 강함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의 결점도 보지 못하고 있다고요. 히로시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어요. 아니, 제 말을 들어봐요. 나도 당신처럼 생각하며 평생을 살아왔어요. 일본이 최고라고 다른 사람에게서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틀렸어요. 히로시, 우리가 틀렸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어요. 주변을 둘러봐요. 저는 올림픽 빌리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게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예요. 단지 메달을 따는 것만이 아니에요. 서로 모여서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히로시는 이제 조용했고 그의 분노는 불확실성으로 대체되었어요. 우리 문화를 잊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강점도요. 저는 이제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강점에도 눈을 뜨자는 거예요. 배울 게 있을 때 그걸 인정할 만큼 크다면 말이죠. 저는 벤치에 다시 앉으며 갑자기 아주 피곤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히로시는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저 옆에 앉았어요.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토루, 그가 중얼거렸어요. 이건 너무 많은 걸 생각하게 하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요. 정말이에요. 나도 알아요. 나에게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히로시,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해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변해요. 우리는 한동안 조용히 올림픽 빌리지의 분주함을 지켜봤어요. 히로시의 머릿속에서도 저처럼 생각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히로시가 말했어요. 생각해봐야겠어요. 사토루, 하루아침에 내가 믿던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잖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도의 물결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그거면 돼요. 히로시. 그냥 열린 마음으로 지켜봐줘요. 한국 선수들을 한번 지켜봐요. 기회가 되면 그들과 얘기도 나눠보고요. 아마 깜짝 놀랄지도 몰라요. 히로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볼게요. 그가 말했어요. 그 이상은 약속 못하겠지만요. 그거면 돼요. 제가 대답했어요. 히로시가 걸어가자 저는 여러 감정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어요. 진실을 깨닫지 못하고 허비했던 세월에 대한 슬픔도 있었고 새로운 시각이 고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불안도 있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희망이 있었어요. 히로시처럼 다른 사람들도 제가 본 것을 보기 시작할 거라는 희망이요. 올림픽의 마지막 며칠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어느새 짐을 싸서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죠. 옷을 접고 노트를 챙기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파리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한국과 한국 사람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이제 짐가방에 지퍼를 올리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어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들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경기 중에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죠. 사진들을 넘겨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금메달을 따고 난 후 일본 선수를 껴안고 있는 한국의 수영 선수 이민준 선수의 모습이 있었고 배드민턴 경기에서 승리한 후 공손히 인사하는 안세영 선수의 모습도 있었어요. 각각의 사진은 존중, 겸손, 그리고 스포츠맨십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어요. 히로시와의 뜨거웠던 논쟁도 떠올랐어요. 그에게 맞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마도 제가 한 말 중 일부는 그에게 전해졌을 거라고 희망했어요. 파리의 스카이라인을 창밖으로 바라보면서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바로 마지막 기사를 쓰는 것이었죠. 하지만 무엇에 대해 써야 할까요? 일본의 승리? 우리의 패배? 둘 다 적절하지 않게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어요. 제가 한국으로부터 배운 것에 대해 써야 한다고요.
그들의 선수들과 문화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에 대해 써야 한다고요. 노트북을 꺼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단어들이 쉽게 흘러나왔어요. 올림픽을 취재하기 위해 파리에 왔을 때 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은퇴한 전쟁 특파원으로서 저는 많은 경쟁과 갈등을 목격했죠. 하지만 여기서 목격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한국 선수들은 단순한 신체적 기술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보여줬어요. 그들은 존중, 겸손, 그리고 인내의 힘을 우리에게 보여줬죠. 배드민턴 코트에서 수영장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진정한 승리가 단지 메달을 따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했어요. 승패에 상관없이 어떻게 자신을 대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요. 저는 치열한 경기가 끝난 후에도 선수들이 서로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승자가 패자를 진심으로 위로하는 모습을 보았죠. 존중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나라를 보았고 그것이 저의 신념을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저는 한국을 단지 이겨야 할 경쟁자로만 봤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그들이 풍부한 문화와 존경할 만한 가치를 가진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나라 말이에요. 파리를 떠나면서 저는 단지 훌륭한 스포츠 성과에 대한 기억만이 아니라 겸손과 존중에 대한 교훈을 안고 갑니다. 아마도 이제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편견을 넘어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볼 때가 온 것 같아요. 누가 알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을지. 보내기 버튼을 눌렀을 때 마음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이 기사가 고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화를 낼까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체크인 줄을 기다리며 이민준 선수와 그의 팀을 발견했죠.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메달은 가방 속에 감춰져 있었어요. 이민준 선수가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으며요. 저도 손을 흔들며 가슴속 따뜻함을 느꼈어요. 비행기에서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았어요. 이륙하면서 파리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죠. 하지만 떠나는 것에 대해 슬프기보다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설레었어요. 공유할 것이 너무 많았어요. 만난 사람들과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단지 경기뿐만 아니라 한국의 풍부한 역사와 그들의 존중과 회복력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이제 한국을 보는 것처럼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게 하고 싶었어요. 경쟁자가 아니라 존경하고 배울 수 있는 나라로요.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면서 저는 어쩐지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저를 짓눌렀던 편견과 선입견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감사함과 더 많이 배우고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이 채워졌어요. 노트를 꺼내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일본과 한국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조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또는 제 경험에 대한 책을 쓸 수도 있겠죠. 가능성은 무궁무진하게 느껴졌어요. 승무원이 음료를 들고 다가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게 신나시나요? 그녀는 제 필기를 보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네.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다음에 올 것이 더 기대돼요. 비행기가 저를 도쿄로 데려가면서 저는 새로운 지평으로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세상은 갑자기 더 커지고 더 다채롭고 가능성으로 가득 차 보였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열린 시각으로 그 세상을 탐험하는 것이 기다려졌어요. 눈을 감고 이 여정의 일부가 되었던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처음으로 제 관점을 도전하게 했던 아멜리, 진정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줬던 이민준 선수, 한국의 풍부한 문화를 깨닫게 해준 박진우 역사학자, 그리고 제 편견과 맞서게 했던 히로시까지 그들에게 모두 조용히 감사했어요. 그들 덕분에 저는 더 이상 단지 은퇴한 전쟁 특파원이 아니었어요. 세상의 학생이 되어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나아가고 싶었어요.
기장이 도쿄로의 착륙을 알렸을 때 저는 눈을 뜨고 고향 도시의 익숙한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 익숙한 풍경도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잠재력과 약속으로 가득 차 있었죠.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네. 하지만 많은 면에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 여정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기대됐어요.